안녕하세요. 자전거에 관한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자린TV의 조피디입니다. 오늘은 풀 인터널 케이블의 일체형 핸들바 그리고 UCI 인증된 카본 프레임과 카본 포크를 장착하고 100만원대 초중반에 판매를 시작하는 로드 자전거 2대를 빠르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본 프레임 카본 포크에 시마노 105 12단 앞뒤 변속기를 장착하고 거기에 휠셋은 카본 휠셋까지 장착한 사바 콜로라도 7S 모델이 145만원이고요. 와, 105 12단 구동계에 카본 휠셋까지 들어갔는데 가격이 145만원입니다. 와, 진짜 요즘 사바 자전거 가성비 진짜 대박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모델은 이 7S의 보급형으로 나온 5S라는 모델인데요. 구동계는 시마노 105가 아니라 티아그라 10단 앞뒤 변속기가 들어가고 카본 휠이 아니라 알로이 휠이 들어가면서 가격은 10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포크, 핸들바, C포스트는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구동계를 낮추고 휠을 카본 휠에서 알루미늄 휠로 낮춰서 가격을 40만원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5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바 콜로라도 이 5S 모델 같은 경우는 카본 프레임을 장착한 로드 자전거 중에서는 거의 최저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바의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낮은 가격이 저렴한 완차라고 하더라도 프레임과 포크는 390만원대의 울테 DI2가 적용된 8F 모델부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105만원의 5S 모델까지 모두 같은 프레임과 포크가 들어간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 사바의 로드 자전거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면요.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거든요. 먼저 카본 프레임과 카본 포크로 만들어져서 구동계도 더 상급 구동계를 장착한 콜로라도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제작되고 구동계도 조금 낮춰서 로드 자전거 입문자들을 위한 시리즈로 나오는 샌프란시스코 라인업,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카본 프레임과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나누면서 가격도 위급, 아래급 이렇게 나눠서 두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콜로라도, 카본 프레임이 달린 콜로라도 5S 모델이 나오면서 알루미늄 프레임이 달린 샌프란시스코의 105 등급의 자전거보다 더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카본 프레임이 달리면서 티아그라가 달린 5S 모델은 105만원, 알루미늄 프레임이면서 105 앞뒤 드레일러가 달린 샌프란시스코 모델이 115만원으로 10만원이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100만원 언저리에서 이 사바 자전거를 구입해야겠다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은 한 가지 고민이 더 늘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카본 프레임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12단의 105 구동계를 선택하느냐, 가격은 10만원 차이고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질문하셔도 저는 답변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카본 프레임과 카본 포크를 달고 나온 사바 콜로라도의 막내 모델격인 7S 모델과 5S 모델의 상세 스펙을 소개시켜드리고 또 제가 간단히 시승해본 느낌을 빠르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콜로라도 7S는 UCI 인증을 받은 카본 프레임과 카본 포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카본 프레임의 형태나 모양은 특별히 모난 곳이 없이 무난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에어로 프레임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요. 도장 상태나 만듦새도 꽤 괜찮은 수준입니다. 일체형 핸들바의 경우 알루미늄 소재인데 이거 알루미늄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전혀 모를 정도로 카본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C포스트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제로 옵셋의 카본 C포스트가 적용되었고요. 안장은 편안한 걸로 유명한 S사의 안장과 비슷한 형태의 가죽 안장이 기본 장착되었습니다. C클램프 볼트도 하단에 숨겨져 있는 히든 C클램프로 되어 있어서 C튜브 라인이 꽤 깔끔한 외관을 보여주고요.
C포스트와 프레임이 만나는 부분에 고무덮개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수분이나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놔둘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고무로 마감 처리를 해준 부분은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콜로라도 7S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 145만원이라는 가격에 카본 휠셋까지 들어간 부분인데요. 휠셋은 50mm 립 높이에 카본 휠셋이 적용되었는데 경량의 카본 휠셋은 아니지만 무난한 성능의 휠셋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시승한 소감은 뒤쪽에 시승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00만원 중반대의 완성차 구성인데 카본 휠셋까지 적용된 부분은 정말 가성비 측면에서는 꽤 괜찮은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동계는 앞에 2단, 뒤에 12단, 총 24단의 구성이고요. 기어비도 앞에 50에 34T 크랭크, 뒤에 11에 34T 스프라켓 구성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34에 34, 즉 1대1 기어비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구동계는 시마노 105 앞뒤 변속기에 나머지 구동계들은 센샤의 제품으로 세팅이 되었고요. 뒤쪽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가볍고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 느낌이 딱히 흠잡을 것 없는 변속감을 보여줍니다. 브레이크 역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서 전혀 불만이 없는 제동력을 보여주고요. 다만 레버의 머리 부분이 너무 크다는 점과 변속 방식이 업다운 할 때 모두 레버를 밀어서 변속한다는 부분이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제가 7S를 구입한다면 타이어와 함께 변속 레버를 업그레이드 1순위로 꼽을 것 같고요. 변속 레버만 시마노 105 정도로 업그레이드해서 탄다면 개인적으로는 큰 불만이 없는 정말 가성비 있는 완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드 자전거이기 때문에 무게도 중요한데요. 제가 시승한 콜로라도 7S S 사이즈의 완차 무게는 실측으로 8.9kg가 나왔습니다. 콜로라도 5S의 경우 방금 소개시켜드린 7S 모델과 휠셋과 구동계를 제외하면 모든 부품을 공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S 모델에서 휠셋을 알로이 휠로 바꾸고 12단 105 구동계를 10단 티아그라 구동계로 변경한 모델이 바로 5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7S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5S의 휠셋은 35mm 높이의 알로이 휠이 적용되었고요. 구동계는 시마노 티아그라 앞뒤 변속기에 역시 센샤의 10단 레버로 구성되었습니다. 10단 구성이지만 앞에 50에 34T, 뒤에 11에 34T로 역시 제가 좋아하는 1대1 기어비로 세팅된 점은 마음에 듭니다. 브레이크 역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7S와 마찬가지로 정말 준수한 제동력을 보여주고요. 콜로라도 5S S 사이즈 완차 무게는 실측 9.4kg가 나왔습니다. 겨울이라서 제대로 타보지는 못했지만 느낌만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시승을 해봤고요. 시승의 목적은 시승하는 두 개의 자전거가 모두 시마노 레버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센샤 레버의 변속감이나 사용감은 어떤가, 이게 첫 번째로 궁금했고요. 그리고 7S, 5S처럼 모든 세팅은 같은 상태에서 휠셋과 구동계가 다른 두 종류의 자전거를 연달아 타볼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과연 바로 연달아서 시승을 했을 때 카본휠과 알로이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지, 이 점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인 레버에 대한 부분은 일단 변속감은 매우 좋았습니다. 변속감으로만 보자면 중국 구동계라는 선입견만 빼놓고 본다면 시마노의 변속기와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었고요. 기계식 변속기를 풀 인터널 케이블로 세팅하면 변속감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핸드바 내부에서 케이블의 꺾임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다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풀 인터널 기계식 자전거를 굉장히 여러 가지 제가 시승을 해보고 있지만 인터널 케이블 세팅이라서 특별히 변속이 뻑뻑하거나 하는 경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에 시승한 콜로라도 7S, 5S 두 제품
제품 모두 변속감은 크게 흠잡을 거 없이 괜찮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누가 타보더라도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레버 하나를 이용을 해서 길게 누르거나 짧게 눌러서 기어를 변속하고 거기에 또 그 레버를 당겨서 브레이크까지 잡는 방식인데, 이 레버 하나가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잡을 때 기어가 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 작동 방식은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속감은 두 제품 모두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요즘 중국산 구동계도 상당히 품질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너무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셋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요. 먼저 알루미늄 휠이 달린 5S 모델을 먼저 시승했는데 생각보다 가볍게 나가고 순발력도 좋아서 알루휠이 달려 있어도 로드 자전거는 로드 자전거구나, 역시 가볍게 잘 나간다, 알루휠도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은데 카본이라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5S도 상당히 괜찮은 느낌으로 시승을 하고 바로 카본휠이 달린 7S를 연달아서 시승을 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차이가 없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타자마자 차이를 바로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달라. 야, 이게 세게 달리지 않아도 그냥 출발만 했는데 다르구나. 와, 이게 카본휠과 알루휠이 이 차이가 나는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신호 대기하는 동안에 살짝만 지금 오버를 좀 하면 제가 지금 이 7S로 바꿔서 지금 바로 타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5S랑 7S의 가장 큰 차이점이 카본휠과 알루휠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고 나온 이 7S는 카본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좀 전에 탔던 5S는 알루미늄 휠이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리얼로 제가 이거를 딱 타고 첫 페달링 두세 번 딱 페달링을 하는데 가볍네요. 차이가 나네. 차이가 나. 차이가 나.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 이 7S만 사가지고 그냥 탔으면 절대 모르거든요. 또는 5S만 탄다든지 그러면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연달아서 바로 타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지금 일부러 똑같은 길을 달리고 있는데 와, 차이가 나는구나. 대박. 말씀드린 그대로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연달아서 타보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하루 이틀만 지나도 몸이 금방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좋다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는데, 확실히 바로 이어서 타보니까 그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카본휠이 첫 출발할 때부터 좀 더 가볍고 경쾌했고요. 미세하게 승차감도 더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시승을 자주 하지만 이렇게 두 대를 연달아서, 조건이 다른 두 대를 연달아서 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자전거가 웬만하면 좀 다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야, 뭐 큰 차이 나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카본 휠과 알루미늄 휠은 분명한 차이가 있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두 대를 놓고 바로 번갈아 타보지 않으면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계도 10단, 12단으로 차이가 나는데 동네에서 평지만 라이딩을 했더니 기어의 차이는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12단이 달린 7S가 아무래도 기어가 더 촘촘하기 때문에 케이블을 좀 더 덜 당겨도 변속이 되어서 더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둘 다 큰 불만이 없는 변속감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제 키가 173에 인심이 80 정도인데 시승한 자전거는 470 사이즈, 스몰 사이즈였거든요. 470 사이즈는 재원상으로 탑이 520인데 탑튜브의 길이만 보면 저에게는 살짝 작은 사이즈인데 변속 레버의 머리가 크고 리치가 살짝 긴 편이어서 핸들바의 탑 부분을 잡으면 살짝 작다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레버의 후드를 잡으면 딱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레버 후드를 잡고 라이딩을 하는 스타일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구입한다면 저는 470 사이즈, 스몰 사이즈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사이즈 선택할 때 참고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제가 콜로라도 7S나 5S를 구입한다면 둘 중에 어떤 제품을 구입하든 구입하면 바로 타이어와 튜브를 교체해서 탈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을 봐서 레버만 시마노 레버로 교체를 해서 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레버만 시마노 레버로 업그레이드해서 탄다면 두 제품 모두 큰 불만 없이 즐겁게 라이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요즘 가성비 신제품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 사바 자전거의 콜로라도 7S 그리고 5S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정말 요즘 로드 자전거는 풀 인터널 케이블에 일체형 핸들바 그리고 에어로 프레임은 정말 가격에 상관없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그런 기본 스펙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같은 가격인데도 림 브레이크가 달려있고 또 케이블이 밖으로 막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자전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기가 정말 힘든 시기가 되었거든요. 제가 좀 더 많은 가성비 있는 자전거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메이저 브랜드 그리고 유명한 브랜드에서도 이런 트렌드에 맞게 최소한 인터널 케이블이라도 최소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라도 달린 그런 신제품 자전거들이 가성비 있게 많이 출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린TV의 조피디였습니다. 안녕.